야, 이거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엔입니다. 자, 오늘 좀 룩을 바꿔봤는데요. 약간 뒤에 좀 하얗게 날아가고 저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룩을 해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약간 예전에 애플 광고 그 스타일인데요. 뒤에 완전 화이트하게 깔끔하게 만들고 오늘은 이거를 제가 라이팅을 좀 세팅을 하면서 요거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팁은 뭐냐면 듀얼 노출을 언제 맞추는지 제가 오늘은 그 듀얼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인공광하고 자연광하고 아니면 인공광만으로 듀얼 노출을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연출하는 방법은 지금 그 비밀은 바로 뭐냐면 뒤에 라이팅이 벽만 쏘고 있습니다. 자, 벽만 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요 메인 라이팅을 한번 꺼볼게요. 이 메인 라이팅을 끄면,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메인 라이팅을 끄면 뒤에만 지금 조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조명은 LED 두명 조명을 양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만 이렇게 화이트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라이트만 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메인 라이트만 켜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릴 때 메인 라이트 이렇게만 올리고 촬영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뒤에가 이제 그레이 톤으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양쪽 다 켜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이트한 백그라운드에 이제 저만 이렇게 나오는 일명 애플 스타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듀얼 노출이 상당히 사진이나 영상이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오늘은 개념 영상이 될 텐데, 이 메인 키 라이트와 그리고 그림자를 채워주는 보조광을 필라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배경을 비추는 백그라운드 라이팅이 있습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 라이팅이 있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위에서 빛을 쏴서 여기 이제 저를 배경과 분리시켜주는 림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배경이 멀지 않으니까 배경 화이트에서 반사된 빛이 림라이트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따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쓸 때 중요한 거는 메인 피사체와 그리고 배경을 비추는 그러한 조명 하나, 그리고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시킬 수 있는 테두리를 빛을 줄 수 있는 림라이트,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조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순간광을 쓰실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사진 순간광일 경우에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간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방을 위해서 지금 밖에 나갈 수는 없고 날씨도 아직도 춥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밖에 나가셔서 만약에 플래시를 가지고 촬영을 하실 때 배경 노출하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 노출하고 노출을 2개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광원이 2개여야 되는데, 하나는 태양광이고요, 하나는 인공광인 거죠. 태양광은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밝기나 이런 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결국 조리개나 셔터, ISO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태양광이 밝을 때는 ISO가 한 100 정도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도 좀 좋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높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밖에 나가서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 결국 이제 플래시를 빼고 카메라로 먼저 사진 노출을 맞추십니다. 배경 노출을 먼저 맞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짝 배경을 언더 노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 한 스탑 정도 언더 노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스탑 정도 노출값을 낮춰서 약간은 어둡게 촬영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의 노출은 조리개 말고 셔터 스피드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8000분의 1이 가능한 카메라면 8000분의 1을 놓으시고 배경 노출을 먼저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시를 장착을 해서 플래시를 매뉴얼로 얼굴 피부의 노출이 정노출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피부의 노출은 플래시가 빵 터져서 가는 노출이에요.
플래시가 저 멀리 수평선까지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 멀리 있는 배경에 있는 노출은 셔터 스피드로만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리개가 넓게 열려 있으면은 플래시가 팡 터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얼굴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래시는 이 조리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조리개가 많이 열려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반사된 빛이 기록이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노출일 때 셔터 위주로 안 맞추시고 조리개 위주로 맞춰 놓으시면 이미 조리개가 줄어들 대로 줄어져 있어서 플래시를 강하게 터트려도 많은 빛이 센서에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는 빛은 좀 최대한 많이 기록이 되게끔 조리개는 열어주시고, 그리고 플래시의 광 노출로 얼굴을 노출을 맞춰주시고요. 뒤에 있는 배경이나 하늘은 셔터 스피드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셔터 스피드가 빠른 카메라가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고속동조라는 게 있어요. 막 8000분의 1초도 찍을 수 있는 플래시를 장만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플래시 하나 가지고 조명의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는 그렇게 찍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리고 가장 많이들 쓰는 방법인데, 요거를 뭐 요즘에 이렇게 인공광을 잘 안 쓰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에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만약에 야외 촬영을 한다고 하셨을 때 보면 이 태양광을 쌓아서 이기는 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영화는 8000분의 1초로 찍기도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폭발적인 광량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야외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결국 반사율이 좋은 반사판을 쓰거나 아니면 디퓨저라고 해서 페리바운스라고 하죠. 디퓨저 큰 거를 태양을 위에 놓고 촬영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의 차이점은 이렇게 있고요. 밤에 촬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플래시를 놓고 찍으면 얼굴은 딱 하얗게 나오고 뒤에는 검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얼굴이 이제 얼굴만 하얗게 나오는 귀신처럼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배경의 그림자와 배경의 어떤 그 배경과 어울려지게 찍으시려면 마찬가지로 플래시로는 피사체만 맞추셔야 되니까 조리개와 셔터를 최대한 낮추시고, 그리고 ISO도 충분히 올리셔서 배경에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게끔 노출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플래시를 터트려서 얼굴의 광량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ISO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져서 ISO를 높이고 찍어도 충분히 되지만, 예전에는 이게 좀 힘들어서 선막동조, 후막동조라는 어떤 플래시 개념을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선막동조와 후막동조는 뭐냐면 장노출을 촬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30초 동안 촬영을 하는데 처음에 셔터가 딱 열릴 때 퍽 하고 터지는 게 선막동조이고요. 후막동조는 뒤에 이렇게 내려올 때 셔터가 닫히기 전에 퍽 터지는 게 후막동조입니다. 그래서 이 셔터 이 날들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축 내려오고 두 번째 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려오는 건 선막, 두 번째 내려오는 후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30초면은 축 내리고 30초 있다가 밑에 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10초면은 축 내려오고 10초 뒤에 내려오고, 만약에 뭐 60분의 1초면은 착착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막하고 후막이 있는데, 결국 충분히 이 후막 동조를 하는 이유는 선막, 처음에 축 내려와서 노출값이 배경 노출값이 충분히 기록되게 한 다음에 그때 피사체가 빵 보일 수 있도록 플래시를 터트려줘서 피사체를 기록을 하는 방식인 거죠. 자, 이런 스타일은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근래는 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나가서 실제로 예제를 보이면서 찍어드리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밖에 안 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이론만 설명을 드립니다. 조명을 칠 때에는 자, 피사체 조명 따로 치고 조명을 따로 쳐야 된다. 배경 조명이 고정되어 있으면 배경 조명을 그대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조명들로 피사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크리에이티브하는 방법대로 예쁜 방식대로 비추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 국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디퓨즈를 쓰느냐 반사광을 쓰느냐, 이거는 이제 광질에 관한 영역인데, 광질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광질 뭐 깊게 들어가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광질은 이 소프트한 라이트냐 하드한 라이트냐, 그러니까 소프트한 라이트는 말 그대로 그림자와 그 다음에 빛의 경계면이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 소프트한 라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세지 않으면. 그림자가 굉장히 세서 그림자와 빛이 들어가는 경계면이 세면은 그거는 하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 매트한 라이트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시, 반짝이는 라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리플렉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고 아니면 좀 매트하게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질은 요 4가지 정도만 고려를 하시면 사진이나 영상,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제 자연광만 찍으셨다면, 또 조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다른 그러한 영상을 원하시고 그러한 사진을 원하신다면 조명 공부를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라이팅 세팅 하다가 지금 갑자기 라이팅 팁이 됐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 통해 가지고 이거는 괜찮겠다 싶으면 시리즈로 더 만들거나 좀 더 좋은, 더 인덱스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퀵 팁 비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